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소식과 정보 든든한 한 끼처럼 전해드리는 주식 한 끼의 박하인입니다. 벌써 5월도 중순을 지나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가져왔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김효빈 아나운서,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들 식사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단백질 위주로 먹어봤습니다. 단백질이요? 저번에 우리 네, 단백질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저번 주 단백질 얘기를 듣고서 이제 단백질 우유와 네. 그리고 단백질 계란까지 오. 점심으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든든하게 그래도 네, 챙겼네요. 맞습니다. 효빈 아나운서는 뭐 드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든든하게 챙겨 먹고 왔는데요. 김치찜을 먹고 왔습니다. 완전 제가- 한식으로. 네, 제가 이틀 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아. 굉장히 한국 음식이 그립더라고요. 아. 김치찜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과일을 조금 과일. 구워 먹고 왔습니다. 과일로는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허기져서 끝나고 맛있는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모두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드릴 한 끼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모아봤는데요. 교육부터 주거 그리고 건강까지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복지 이야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효빈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두 분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두 분은 그 중고등학교 때 네. 교복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추억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에피소드는 없는데 그냥 춘추복을 더 좋아했어요. 그쵸, 그거 있죠. 하복이 하복보다 좋다는 거. 그리고 네. 하복이랑 춘추복 좀 달랐거든요, 색깔이. 그리고 춘추복이 브라운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즐겨 입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좀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예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저도 교복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년 내내 정말로 하복일 때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추리닝을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실감이 나서 매일매일 정말로 교복을 매일 입었어요. 흔하지 그때는 않은. 지낼만도 한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끝이라는 게 너무 실감이 돼가지고 오늘도 입자 맨날 이런 생각에 입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생활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교복 말고 좀 편하게 이제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나오면서 좀 정말 신세계다. 이렇게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복을 굉장히 즐겨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교복 이야기가 나와서 두 분께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첫 번째 소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교복 순환 캠페인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헌 교복을 기증받아서 세탁과 수선한 뒤에 신입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참여 학교 수가 작년보다 20% 늘었고 기증된 교복도 5,000벌 이상이 수거돼 3명 중 1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교복을 세탁한 뒤에 사이즈별로 분류해서 QR코드로 재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반 가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복 가격이 한 벌에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하잖아요. 학기 초마다 그게 꽤 큰 비용으로 다가오질 것 같은데 이런 순환 시스템이 정착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무엇보다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세탁, 수선, 포장까지 좀 체계적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좀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교복 업사이클링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만드는 일인데요. 낡은 교복으로 예쁜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교복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제가 좀 덧붙여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시행 중인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농가주택에 대해 지붕 방수, 창호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가구당 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창군에서는 고령자 가구 128곳이
노후 수리를 마쳤고요. 추가로 귀촌 청년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연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시멘트 벽에 금이 가서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집, 그리고 겨울만 되면요, 보일러가 멈추던 집들이 있죠. 이런 집들 모두 수리를 통해서 따뜻하게 바뀌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단순히 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고령자 주거복지와 기촌 활성화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이렇게 약간 농촌 주택 고쳐준다는 거를 들으니까 농촌이나 시골집 사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릴 적에 약간 시골집 다녀본 적 있나요? 저희 할머니 두 분 모두 이제 시골에 사셔가지고 어. 그 갈 때마다 힐링이 됩니다. 그 자연 약간 네, 이런 풍경이요? 맞습니다. 어. 네, 정말 옥탑이 있어가지고요. 올라가면요, 장독대가 정말 이렇게 많고요. 그 사촌 오빠랑 같이 위에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 오빠가 계속 귀찮다고 이렇게 옥탑으로 피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 네. 에피소드까지. 시골집 간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굉장히 한적하고 좀 자연 친화적이고 굉장히 조용했던 그런 좀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골집. 저도 어릴 적에 가봤던 적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 되게 사소하게 좀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어릴 때도 좀 느껴졌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그래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이 한 채 집을 고치면서 마을 분위기까지 달라졌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친 빈집에 청년 가족이 입주하면서 세대 간의 연결까지 좀 자연스럽게 됐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농촌 지역을 다시 사람 사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가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즉 모바일 진료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인천 광화군 등에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의료진과 검진 장비가 탑재된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900명 이상이 검진 혜택을 받았고요. 혈압, 당뇨 검사부터 치매 선별 검사, 영양 상담, 운동 교육까지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치과 진료까지 가능한 이동형 치과 진료소도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의 치아 건강까지 돌보는 등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천 광화군 한 마을은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 2시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 주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건강관리를 자주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진료소 덕분에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치과 서비스까지 추가되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병원이 멀어서 좀 가기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의료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서비스, 그리고 농번기 조정형 탄력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치과 진료소 역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오늘 한 번 더 느끼게 되었고요. 이런 따뜻한 변화들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끼 소식에서는 교복, 주거, 그리고 건강까지 아주 다르지만 모두 일상에 꼭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소식들이었는데요. 복지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끼 소식이었고요. 이어지는 지식 한 끼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지식 한 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트렌드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나연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속 작은 영상이, 이렇게 짧은 영상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두뇌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SNS를 하루에 얼마나 하실까요? 저는 시간을 재보지는 네.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항상 틈틈이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네.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특히 자기 전에 그쵸, 자기 하나만 전에. 봐야지 하다가 네. 이제 한두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맞아요. 네. 저도 자기 전이랑 음. 그리고 지하철 이동할 때. 지하철 그쵸? 이동할 때 이때 정말 계속 핸드폰만 네, 보고 있는 것 정말로 같아요. 핸드폰을 뗄 네,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그쵸. 두 분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SNS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관련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의력 경제입니다. 주의력 경제는요, 우리가 볼 때, 멈출 때, 그리고 스크롤을 할 때까지 모두 광고 수익으로 환산된다는 시대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주의력을 바로 21세기의 석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플랫폼이 우리의 집중력을 쪼개고 나뉘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엔사 CEO가요,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기사 기업이 아니라 수면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란 뜻인데요. T사는요, 평균 시청 기간을 1분 이내 콘텐츠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고 202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95분. Z세대 이용자 중 60% 이상이 자기 전 시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알고리즘을 느껴보셨을까요? 그럼요. 네. 거의 저희 무의식을 침투당한 느낌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 뭐 관심사 이런 거를 정말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좀 무서울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주로 뭐가 뜨나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강아지나 관련된 고양이. 영상을 귀여운. 네, 많이 보기도 하고요. 가끔 이제 좀 쇼핑 관련해서도 검색을 하거나 고민을 할 때 그 관련된 것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정말 귀신같이 관심사를 찾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신기한 게 친구랑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저 이게 떠요.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왜 저도 대화를 했는데 왜 뜨는 건지. 저는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음성을 인식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핸드폰을 끄고 대화를 해야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데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내 영상이 띄워지는 걸 보면서 옆에서 날 쳐다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단순 추천이 아니라 시선을 통제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무서운 거는요, 바로 우리의 뇌를 정확히 타겟팅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콘텐츠에서 멈췄는가, 그리고 어떤 음악에 반응했는가, 몇 초 동안 봤는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콘텐츠를 맞춤 편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극받는 걸 고의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봐도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은 특히 좀 자극적인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게 꽤 많은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내릴 때마다 되게 흡수돼가지고 시간이 길게끔 볼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특히 분노, 놀람, 공포와 같은 감정에 반응이 높은 콘텐츠들은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건데요.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사실보다 더 빠르게, 더 널리 퍼진다는 점을 이용했는데요. 즉 플랫폼이 사람들의 감정 반응을 분석해서 참여가 높은 콘텐츠, 그중에도 극단적 반응을 끌어내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콘텐츠가 좀 많이 본 순으로 뜨는 게 아니라 좀 정교하게 좀 계산돼서 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SNS 오래 할수록 좀 피로감이 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도 좀 감정 자극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끊어야지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무슨 용어일까 하고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브레인 로트입니다. 브레인 로트는요, 최근 신경과학 기반 연구들에 따라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런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고
집중 지속 기간이 줄어들고요. 문제 해결이나 자기 통제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밌게 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뇌 발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에 반복 노출될수록 빠르게 보상받는 자극에만 익숙해져서요. 책 한 권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책 읽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 요새 많이 듣는데요. 두 분 책은 좀 읽으시나요? 종이책. 저는 오히려 종이책을 읽고 싶어서 전공 서적도 종이책으로 사고 요즘 그냥 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책으로 배송을 받습니다. 오. 네.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서점에 가서 한 달에 한두 권씩 이렇게 좀 읽어보고 사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또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좀 재미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그쵸. 위해서 네. 좀 더 시간을 갖고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보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뭘 암기하거나 이래야 될 때 제 집중력이 확 떨어졌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줄 알았어요. 공부나 네. 암기로 푼다는 줄 알고. 절대 아니고요. 집중력이 확 약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생 때 어떻게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네. 네. 요새는 사실 책 온라인이랑 이북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편하게 그냥 이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종이책 읽을 때 집중하는 게 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의력이 계속 분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장에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학생들은 집중이 잘 안 되고요. 직장인 분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화 중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 습관화되고 인간관계마저 느슨해지는데요. 영국 베스대학교 연구팀은요, 참가자들에게 일주일간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게 했고요. 그 결과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웰빙이 향상되는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못하는 편인데요. 네. 이게 또 생각의 깊이까지 얕아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 같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스마트폰 좀 덜 보면 정신 맑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시도해보진 못했는데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 디지털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주의력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들 이제 이런 것들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실천이 넘어서 셀프 존을 만들기까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몇몇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핀란드의 일부 학교에서는요. 와이파이를 꺼두거나 스마트폰 반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입이 가능한 주의력 보호구역을 실험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서실, 카페 등에서 그러한 구역들을 만드는 공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제 핸드폰 어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을 뭐 일정 시간 동안 못 쓰게 하는 그런 어플도 있어서 사용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맡기고 공부하는 독서실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환경이 좀 바뀌면 진짜 집중력이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환경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요, 디지털 웰빙을 위한 서비스인 터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리셋 서비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기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타이머 기반 집중 웹, 그리고 산만한 차단 웹,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주의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산만함 차단 앱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는 좀 새로웠는데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또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요, 매일 10분간 명상이나 독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SNS 사용 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주의력이 개인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좀 권리이자 주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10초 영상이 나에게는 내 에너지,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론 그걸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바로 주의력 주권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 모두 나도 모르게 선택된 영상에 눈을 뺏기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시간을 흘러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흐르는 대로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산만으로 인해 저하된 업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예시를 제가 덧붙여서 알려드리면요. 무알람 시간 설정으로 하루 중 한두 타임을 정해서 모든 알람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 블로킹 방식으로 노력하는 방안도 있다고 해요. 90분을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15분 휴식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눠 놓는 겁니다. 비슷하게 포모도로 기법도 있는데요. 25분 집중과 5분 휴식 이렇게 반복해서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면서 규칙적인 휴식으로 재집중을 돕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에서 벗어나 주의력, 집중력을 건강하게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력은 단지 공부나 업무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야기 듣고 아마 모두가 느끼셨을 텐데요. 주의력은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 힘을 누군가 대신 설계하고 있다면 지금 그 손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리듬, 나의 속도로 돌아가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보던 영상 속에 내가 놓친 하루가 숨어 있을지 모르다는 말 전해드리고요. 지식 한 끼 다음 주에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눈과 마음 내려놓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한 끼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